4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번. 그럼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그럼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분개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외상매출금을 인식했을 때랑 오늘 그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바꾸는 그 회계처리 두 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답은 오늘 회계처리만 답이 되겠죠? 아 맞다, 이거 추가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매출을 주로 하니까 계정 과목을 외상매출금 받으러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그 주주들이 봤을 때 아 얘네들이 제품을 팔고 그 구두로 약속을 한 거거나 아직 그 검수가 안 끝났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받으러 오면 확실한 채권이 생겼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삼성전자가 뭐 땅을 팔았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한전이 땅 팔고 내려왔다 했죠. 한전이 땅 판 거는 매출 아니죠? 그럼 그때 외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유는 주주가 원하니까. 그래서 그때 계정 과목이 미수금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미수금. 못 받은 돈. 길 가다 보면 전봇대 그런 거 있어요.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걸로 사설로 연락하잖아요. 그냥 저 1억 못 받았어요. 그러면 수수료 얼마 드려야 돼요? 5천만 원이래요. 아니면 못 받던가. 거의 약간 영역. 네, 그죠? 아니 그럼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돼요. 5천이라도 건질래? 통으로 날리래? 뭐 그런 힘이라도 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공사가 있어요. 캠코라고 국세청이랑 친해요. 돈 못 받는데 받아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용역 깡패를 쓰기도 뭐 그렇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뭔가 차이가 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렉 걸린 거 아닙니다. 이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 매출이 아니면 그거나 안 중요하니까 주주들은 뭐 그런 것까지 구분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매출이면 중요하지 이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건 다 주주가 결정했어. 자 그럼 이런 상태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계정 과목 이거 오답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사용하던 토지를 팔았다. 그리고 약소보험을 받았다. 그럼 받으러 온 쓰면 틀려요? 우리 토지 매출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회사 아니잖아요. 미수금을 써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야 주주한테 유리하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 이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처음에 외상매출금을 인식했을 때를 보면요.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지금 안 배웠으니까 없는 셈 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 회계를 배우고 있는 거라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제가 제품 매출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냥 상품 매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품 매출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정할게요. 제품 매출 650을 인식했었을 겁니다. 물건을 보냈을 거예요 이때. 그리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을 했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건을 팔았는데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그 형태가 외상 매출금인 상태예요. 그럼 성격을 보면 자산이고 얘는 수익입니다. 순자산이 증가해서 그래요. 일단은 이런 회계 처리가 있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외상을 한 군데에만 줄까요? 거래처가 한 군데인가요?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러면 얘도 주고 쟤도 주고 할 텐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인지를 써야 되겠죠? 이건 우리 관리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누구한테 얼마 있는지까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 관리 차원이에요. 우리가 받아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희망기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꼭 써줘야 돼요. 꼭. 희망이라고 쓸게요. 칸이 하니까 거래처를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보내자마자 이 상태로 회계 처리를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물건을 팔았으니까. 근데 상대방에서 검수 끝났으니까 어음을 주겠대.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아 드디어 어음을 받았다.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는 어설픈 자산은 사라지는 거죠. 얘는 없애요. 이름과 함께 없애야겠죠. 만들었으니까 없을 때도 이름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확실한 어음이라는 자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어음을 받았다고 받을 어음이냐? 아니죠. 제품을 팔고 그러니까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제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음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어음인 거지. 근데 이게 비품이나 뭐 토지나 이런 거였다면 오늘 날라오는 어음의 이름은 미수금 이렇게 된다. 제일 기초적으로 많이 틀린 겁니다.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쓰고 틀려요. 근데 주주는 그걸 원하지 않아. 주주는 어음 받았다고 어음이라고 쓰는 걸 원하지 않죠. 뭐 팔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주는. 그러니까 네가 할 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제품 매출 확인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받을 어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품 매출 때문에 외상 매출금도 됐고 제품 매출 때문에 지금 받는 것도 받을 어음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땅 이런 거였잖아. 토지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미수금이에요. 그리고 어음이 와도 안 바꾸죠. 회계 처리를 안 해요. 미수금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붕괴가 없으면 답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아 그쵸. 왜냐면 답이 없음 이거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디테일을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이게 토지일 때는 이때는 미수금으로 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자산이고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이 어음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또? 그 희망기. 희망 또 적어줘야 됩니다. 이 어음에 써진 돈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거예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가 보면 아 내가 편하려면 이름을 써놔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관리 또는 주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무조건 이름이 뒤에는. 아니에요. 쓰는 칸이 따로 있는데 앞에 써도 돼요. 지금 적는 거니까 제 맘인데 여러분이 전산상으로 입력할 때는 거래처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냐 마냐 문제지.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요. 위에 써도 되고 밑에 써도 되고 여러분 자리에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종이에 쓸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에서는 전자어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틀린 거예요. 죄송해요. 네, 바꿀게요. 네, 죄송해요. 너무 좀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그럼 어음의 금액을 보니 500이군요. 그럼 아니지 500이지 그럼. 그럼 이 어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500. 그리고 따로 얘는 이 어음을 관리하는 서류를 또 관리해줘야겠죠. 붕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자연스럽게 150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변에 650 찍어놓고 차변에 500 만들고 이제 한 개 더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150을 컴퓨터가 찾아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액은 적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안 적어요 저도. 굳이 암산하실 필요 없어요. 계산하실 필요도 없고. 자, 그럼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쓰실 필요가 없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거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24번 문제를 풀어가면 외워서 풀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전자 어음 그림이 들어간 문제를 넣은 겁니다. 한번 보시라고. 말로 한 100번 떠들어봤자 한번 보시는 게 낫죠?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 어음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밑에 써있죠? 신한은행. 뭐 신한은행 영등포지 좀 가면 되나 보지. 그러면 이 은행에서 이 날짜가 되잖아요. 그 발행일 보시면 7월 15일 돼 있죠. 오른쪽 밑에. 알겠어요. 영상 보셔야 돼요. 급한 거 가셔야죠. 그럼 이때 7월 15일이 발행일이야. 근데 지급기일 보시면 8월 20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어음법에 의해서 이걸 은행에 갖고 가도 8월 19일 날 가도 돈 안 줍니다. 아시겠죠? 20일 이후에 가셔야 돼. 근데 늦게 간다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때 가가지고 그럼 은행원이 희망기계 통장 잔액을 보겠죠? 근데 만약에 희망기계 통장에 490이 들어있었다. 그럼 지금 거절이에요. 응? 빌려주지 안 빌려줘요 그러면? 네, 그런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부도입니다. 은행원이 자기 돈 10만 원 못해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네요. 지급 거절.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때는 희망기계 전화해서 야 10만 원 없대. 채워놓을게 이러겠죠. 그럼 부도가 해소되는 거죠. 형식적인 부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수표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수표랑 어음은 은행에 가서 교환하는 절차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도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이 짱이다. 이랬었죠. 네, 그 다음 이제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4번 문제를 넣은 이유는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한 큐에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이루어봤을 때 성모기계라는 회사일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써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25번 문제를 보시면 추심을 의뢰했다는 아주 고급 용어가 나오네요. 근데 뭐 채권 추심 이런 거 뭐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별 뜻 없어요. 채권 추심은 채권을 받아내는 걸 말해요. 아무 뜻 없어. 그냥 채권이니까 받아내야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의뢰를 했다는 거죠.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건을 외상을 줬는데 공교롭게 그 거래처가 마동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달라고 하기가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내 쫄보여가지고. 근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마동석이랑 나랑 주거래은행이 같네. 국민은행, 그게 국민은행이래요. 그러면 슬쩍 말해봐요. 이거 좀 대신 좀 받아주실 수 있나?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4,500원 좀 받아드릴게. 뭐 이런 느낌. 내가 받아서 통장에 꽂아드릴게요. 그럼 심부름값만 주면 되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채권을 내가 추심하는 게 정상인데 부탁을 했다. 뭐 대신 받아주세요 하니까 4,500원을 달래요. 간단하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25번 문제에서 현금 4,500원 나왔죠? 그럼 빼주면 됩니다. 현금 4,500원. 그냥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주제별로. 그럼 이때 우리는 4,500원 그냥 날라간 거죠. 이거 안 써도 되는 돈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비용이죠. 비용. 네, 이때는 800번 수수료 비용. 그럼 결론은 이 출제자가 이 800번 물어보고 싶어서 낸 거거든요. 네, 답이 이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이고 자산이다. 순자산 감소 4,500원 줄고 비용이다. 근데 왜 800일까? 저는 솔직히 900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답이 800이니까 800이겠죠? 그러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매출 채권 관련된 거잖아요. 매출 채권 관련된 거. 판매 관리비 800번. 제조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그냥 편한 것 같다. 결국 채권 추심 수수료 물어보면 800번인 거 아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되게 지식형 문제죠. 그냥 외웠으면 풀고 안 외웠으면 틀리고. 근데 이렇게 내면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26번이에요. 그러니까 25번이랑 26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묶어주세요. 25번은 출제자가 너무 착해 빠졌고요. 이제 26번이 그나마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추심 수수료는 확인하셨고,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네, 일신 기업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00만 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보고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계정 과목이 받으러음이었겠구나. 매출이라는 말이죠.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미수금 아니죠? 네, 그런 어음이 있구나. 그럼 받을 어음으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만기가 도래했다. 돈 받는 날이 왔네요. 그리고 기업은행에 추심 의뢰를 했다고 하네요. 추심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다. 그럼 25번이랑 26번의 차이를 볼까요? 자, 25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24번의 그림에 있는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갔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전자 어음이지만 종이 어음이라고 치면 은행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것 좀 대신 좀 받아주세요. 근데 날짜가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저한테 4,500원 지금 주시면 내가 날짜 되면 알아서 통장에 꽂아 놓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만 주고 끝인 거예요. 만기가 안 왔으니까. 근데 26번의 9월 1일 같은 경우는 오늘 만기가 도래했는데 만기가 이미 도래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대신 찾아달라고 한 거야. 그럼 은행이 채권을 추심해서 200을 쥐고 있겠죠. 대신 받았으니까. 근데 내 심부름값 3만 원을 빼고 입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97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이니까 지금 할게요. 그러면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쓰고 처음에 이 어음이 생겼을 때요. 제품 매출 200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써놨을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를 써놨겠죠. 일신, 이렇게 일신한테 받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이건 되어 있어요. 그때 했으니까. 네, 이걸 이제 은행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은행한테 맡겨놓고 네가 대신 받아서 좀 입금 좀 해줘 하니까 은행이 나한테 연락한 겁니다. 내가 통장에 꽂아놨으니까 확인해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확인하죠.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연락 받고 보니까 197만 원이 들어있죠 지금. 맞죠?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부터 적어볼게요. 보통 예금에 197만 원 확인했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린 있는 그대로를 적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 은행이 내 대신에 이 받으러움을 없애버렸다. 만기가 돼서 돈으로 바꿨으니까 내 대신에 했잖아요. 그러면 받으러움이 없어져요. 그럼 받으러움이 197만 원이 없어지나요? 그럴 리 없지. 200이 사라져야죠. 200짜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똑같이 적어줍니다. 그 미수금으로 변하지 않고 받으러움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매출이니까 미수금이 나오면 안 돼요. 미수금은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매출만 하니까 미수금은 지금 적어놔요. 일단 미수금은 뒤에서 따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본 거예요. 순자산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세요. 자산 200 감소했죠. 자산 197만 원 증가했죠.
순자산 3만원 감소했죠. 3만원 어디 갔지? 수수료 이름 뭐죠? 800. 800번 수수료. 여기에 쏙 들어가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제자면 25번을 낼 거냐 26번을 낼 거냐. 26번. 26번 내겠지. 그럼 그걸 대비하세요. 26번 풀 줄 알면 25번도 풀 줄 알죠. 그러니까 제가 유형별로 2개 넣은 거예요. 800번 수수료 비용. 아다리가 맞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를 살짝 숨겨놓는 게 더 재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2개 봤어요. 25, 26.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할 때 어음에 대해서는 추심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구나. 대신 받아달라 할 수 있구나.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자, 이제 27번입니다. 요거는 좀 한번 볼게요. 27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500. 여기까지 보고 또 생각하는 게 있어야겠죠.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을 썼을 건데 그리고 받았죠. 어음을. 이것도 받을 어음으로 돼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인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할인. 여기서는 어음을 할인하는 거거든요. 어음 할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할인이라는 말을 좀 깎아준다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근데 어음 할인 이런 건 아예 의미가 달라져요. 어음 할인은 그냥 어음 할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냥 원래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저는 어렵게 하는데 근데 이 시험에서는 어렵게 안 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이걸 그냥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해요.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그냥 실제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상황. 어음 할인이 뭘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한테 매출을 했어요. B가 A한테 팔던 거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약속어음을 받았을 거예요. 네, 이거까지는 안 어렵죠?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약속어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A라고 써있습니다. A가 발행을 했고 이 돈에 대해서 A가 책임을 지면 돼요. 결제를. 그러면 이 B는 어음을 갖고 있다가 이 어음에 적혀있는 날짜 있죠. 그 날짜까지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되면 은행 가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 나한테 너무나 길 수도 있잖아요. 난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거를 은행에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갖다 파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원래 어음깡인데요. 근데 좀 뭔가 나오기 이상할 거죠. 어음깡을 했다 이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급지게 어음을 할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지금 돈 필요해서 어음 갖다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카드깡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진짜요? 카드깡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깡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카드깡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내 카드 한도가 500 있어요. 그러면 맥북을 하나 채워 12개월 할부로. 그럼 맥북 바로 사고 돈은 12개월로 쪼개져서 나가죠. 이걸 현찰로 팔아버려. 맥북 500에 샀잖아요. 이거 그냥 한 490에 팔아버린다고. 그럼 나 지금 돈 들어오죠. 그런 게 깡이에요. 돈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깡이. 어차피 갚긴 갚아야 되는데 지금 급할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나 지금 돈이 급해. 빨리 은행 가서 팔아야겠다. 이런 느낌. 그럼 옆에 C은행이 있는 거예요. C은행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지. 어째 돈 필요할 것 같은데 곧 나한테 오겠구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어. 어음 가지고 왔어.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팔게요 이거.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금액이 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인가? 500이죠. 5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럼 은행이 이거를 일단 살지 말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음을 받았을 때 무슨 위험이 있죠? 부도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맞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B가 약속어음 A를 갖고 와서 이걸 팔겠다 그러잖아요. 확답을 받아요. 내가 나중에 이거 갖고 있다가 A한테 갔는데 부도나면 네가 나한테 돈 줘라. 이 확답을 받아놓는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은행인데 B가 나한테 A라고 써있는 약속음을 팔겠대. 근데 샀는데 이걸 지금 5만원 할인했죠? 그럼 495만원에 산 거거든요. 그럼 495만원에 사서 이걸 들고 있다가 A한테 가서 500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5만원 버는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부도 났으면 어떡해? 495만원 날라가요. 그럼 이렇게 위험하게 할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B한테 확답을 받아놓는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A한테 가서 500 달라 했는데 얘가 저 돈 없는데요? 이러면 네가 주라고. 맞죠? 바보 아니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B가 어음을 판 게 아닙니다. 이 500만 원짜리 어음을 보여주면서 담보로 잡히는 거야. 담보로. 나 이거 500 받을 거잖아. 봐봐. 맞지? 나 이 날짜 되면 500 받는다. 이거 믿고 나 돈 좀 빌려줘. 그게 정상이라고요. 맞죠? 여러분이 은행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맞지? 그럼 여기서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은행이 바보다 이 말이에요.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495만 원에 아예 매각이면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근마켓에 물건 팔았어요. 근데 얘가 내가 판 물건을 사서 쓰다 고장났대. 그럼 여러분 환불해줘요? 아니 매각했는데? 이제 네 길이지. 매각은 그런 거예요. 아예 소유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내가 B인데 C은행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럼 A가 부도 나든 말든데 알바 아니. 알겠어요? 그럼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겠냐고요.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어음 구경 잘했다. 그러니까 빌려줄게. 내가 그 어음을 사긴 좀 그래. 부도 나면 어떡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이 말은 은행이 바보다 이 말이라고. 아시겠어요? 난 이 어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실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은행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원칙 써주세요. 원칙 차입 거래. 이건 바보. 원칙 차입 거래 이렇게 써두셔야 돼요. 원칙은 차입 거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이 차입 거래라는 말은 내가 A한테 받은 어음 500만 원짜리 있죠. 이걸 은행한테 가잖아요. 그럼 은행이 그걸 보고 아, 너 500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500을 빌려줄게. 이게 차입 거래. 그럼 어쨌든 얘 무조건 돈 갚아야 돼.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어음을 산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매각 거래 이게 성립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발행해준 약속어음을 은행에 팔았다. 그럼 이 은행은 살 거예요. 완벽하게 매각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안 망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은행은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안 사겠죠.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그래야 답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5만 원 빵꾸 났잖아요. 원래 이자 비용이에요. 이거 선이자로 떼이고 500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행이 지금 바보니까 이거는 그냥 수수료, 그러니까 할인료가 되는 거예요. 할인료. 자, 그럼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27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어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받을 어음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은행에 갔다가 팔아버린 거죠. 우리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럼 이게 아주 당연한 건데 바드럼이 없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누구 줘버렸거나 그 두 개밖에 없죠. 받아서 없어지거나 그냥 누구 줘버렸거나. 지금은 누구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만기가 된 거 아니죠 지금. 만기가 되기 전에 파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난 돈이 급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아 빨리 돈 얼마 줄 거야 하니까 495만 원 주겠대. 알았어 빨리 줘. 5만 원 빵꾸 났지만 어쩔 수 없어. 돈이 급하거든. 그래서 보통 예금이 495만 원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순자산이 5만 원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약간 아까 추심이랑 느낌 비슷하죠. 근데 이건 덜 받은 거예요. 팔았는데 덜 받은 거. 추심 수수료는 그냥 주는 거고. 그럼 이때 계정 과목이 이름이 좀 긴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름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좀 이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그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러움을 배웠는데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러움 계정 과목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러움 두 계정 과목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매출 채권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회사 격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을 구분해서 이제 분계 찍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물어봐. 경리야, 우리 지금 회사 매출 채권 얼마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매출 채권은 계정 과목 아니라 그랬죠? 그럼 A급의 대답. 네, 지금 외상 매출금은 얼마 있고요. 바드러움은 얼마 있습니다. 총 얼마 있네요. A급 대답. 아시겠어요? 이렇게 호환이 되셔야 된다고. 매출 채권은 계정 과목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출로 얼마 받을 거냐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휙휙 왔다 갔다 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네, 요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팔 수는 있는데 팔기 힘들어 보이죠. 철수랑 나랑 구두 약속인데 이걸 은행에 팔아? 좀 힘들겠죠. 그러면 매출 채권을 팔았다고 하면 뭘 판 게 되겠어요? 바드러움을 팔았겠지. 그럼 이걸 판다는 소리는 100% 손해를 봅니다. 왜? 만기까지 내가 못 참았잖아요. 벌금이에요, 벌금. 왜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럼 내가 지금 이 돈을 받고 싶으면 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음 할인이라는 이슈 자체가 만기가 되기 전에 파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본다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매출 채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세상에 없을 거란 거예요. 알겠죠? 어음을 할인하면 무조건 손해가 난다니까. 얼마냐의 문제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내고 싶어서 은행을 바보로 만들고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그러면 참고사항인데요. 저는 해야 되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럼 원칙은 뭐라 그랬죠? 차입거래. 차입거래죠? 그럼 차입거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는. 근데 실무에선 있을 수 있겠지. 실무에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음을 들고 갔어요. 그럼 은행은 이 어음을 안 믿지. 그래서 하는 말이 어음 잘 받고요. 그럼 내가 500 빌려드릴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495만 원밖에 안 줘. 선이자 떼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생겨요.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게요. 장기 차입금일 수도 있고요. 이거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차입거래 FA처리예요. 그럼 요거는 부채. 부채가 됩니다. 그럼 거래처는 광주은행이 돼요. 광주은행한테 갚아야 되거든요. 광주은행한테 돈을 따로 빌린 거예요. 그냥 어음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럼 광주은행. 지금은 광주은행이 전북은행한테 먹혔죠. 네, 단기 차입금, 부채 이렇게 됐어요. 근데 통장에는 495만 원밖에 안 줘. 맞죠? 지금 495만 원 입금해줬죠? 그러니까 같은 건 통장에 495만 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순자산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산이 495만 원 늘었지만 부채가 더 많이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순자산이 5만 원 줄어든 거예요. 자산 495만 원 빼기 50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만 원 돼버리죠. 그럼 이때 비용이 또 나오겠죠. 5만 원.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 5만 원. 근데 얘는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이자 비용이에요. 선이자를 뺀 거야.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495만 원 빌렸죠. 근데 얼마 갚아야 된다고? 500. 500 갚아야 된다고. 그럼 5만 원 어디 가서? 이자인 거예요. 선이자를 떼어버린 거예요. 선이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바로 계산해서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495 빌렸는데 500 갚아야 되니까 이게 손해인 거지. 그만큼이 이자 비용. 이자 비용입니다. 이게 차익거래예요. 뭐 비교해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런 것까지 미리 접해보셔야 회계가 어떤 느낌이구나 이게 좀 빨리 트여요. 근데 매각거래니까 이것만 해야지. 그럼 시야가 계속 좁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네. 그러면 대전에게 받을 어음은 보여주기만 했으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기일에 받으면 된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음은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만기가 되면 그 어음이 사라지면서 내 통장에 돈 들어오겠죠. 그걸로 이거 갚는 거예요. 그 퉁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행은 그거 관심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갚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간 네. 그러니까 매각 거래로 하면 어음을 줘버리는 거고 차익 거래는 이걸 보여주기만 하고 그걸 통해서 따로 빌리는 겁니다. 따로 별개인 거지 아예. 그냥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0이 되네요. 똑같죠. 근데 구분해 주는 거예요. 주주가 원하니까. 주주는 원해요. 어떻게 했는지. 이거 거래처 하나 안 썼죠? 여기 거래처 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을 두 개를 썼는데요. 번호를 제가 안 썼죠. 요거는 900번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여러분이 검색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900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0, 800, 900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900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런 건 제가 안 적는 거예요. 번호.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건 적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이자 비용은 900번으로 따로 쓰긴 해야 됩니다. 900번 근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자 비용은 500, 800, 900이 또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조 쪽에 꼭 필요한 걸로 돈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500번 이자 이렇게 빠져요. 근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10분 쉬고 58분 이 정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